Hello everyone, this is Mark Peterson again with the Frog Outside the Well Research Center.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peaceful Korea. And I'm going to start, this is the introductory program, and after this I've got 10 programs that I am going to introduce about. Each one is why Korea has peaceful and stable history. 또 오늘 저 한국말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한 시리즈를 좀 시작한데 오늘은 저 소개 오베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왔는데 65년도에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는 한국이 상당히 가난했어요. 1년 사람당 수입이 125불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불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한국 아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economic miracle 이라고 많이 하는데, 근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아주 존경하는 호러스 G. 언더우드이라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창립자의 손자, 그분은 저의 아버지만 해요. 네 세는 내 나이예요. 언더우드, 호러스 언더우드. 근데 3세가 H.G. 언더우드가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he education miracle preceded the economic miracle. 재미있는 표현이죠. 한국의 교육 기적이 경제 기적보다도 앞에 있었다. 또 말하자면은 그 교육 기적 때문에 그 경제 기적 있었다 한 거예요. 근데 그 교육 기적이라고 할까? 또한 지금이라도 한국에도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잖아요. 온 세계에 1등, 2등 하잖아요. 핀란드하고 한국하고 항상 1등, 2등 하는데 왜? 난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그 교육을 알려고 한다면은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교육 제도는 따로 공부하면은 좀 소용없어요. 문화 속에 교육 제도가 조금 알기 위해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대학 교수잖아요. 한국의 교수는 10점 중에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 좀 높은 것이다 생각해요. 근데 미국의 대학 교수가 난 어렸을 때 10점 했는데 지금은 아마 대학 교수는 7점, 8점일 거예요. 몰라도. 근데 고등학교 선생은 한국의 고등학교 선생이라도 9점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한데, 근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사를 물어보신다면 몇 점이냐 물어볼 때 항상 3점, 4점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이라는 것은 또 높이 보는 것 같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알기 위해 그 한국 문화 속에 이해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20세기를 떠나서 제 보기에는 20세기는 한국 역사는 왜곡됐다고. 그 20세기 이전에 좀 오래오래 몇천 년 동안의 역사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롭게 한국 역사를 봐야 그 올바르게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편인데 앞으로 10개의 시리즈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표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왕조가 길었다 하는 거.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은 좀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는 500년, 700년, 1000년 가는 왕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한국에는 모두 500년, 1000년까지 가는 거예요, 왕조가. 그러니까 저는 우물파개 개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파개 개구리를 본다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왕조가 상당히 길고 안정하고 평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첫째. 둘째, 왕조와 왕조가 넘어갈 때 주로 비교적으로 평화스러웠어요. 다른 나라 비해서. 물론 예외한 거 있지만 백제, 후백제는 예외인 건데, 근데 가야에서 신라까지, 신라에서 고려까지, 고려는 조선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평화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왕조 사이에 큰 오랫동안 싸움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다른 나라는 있었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 비교적 침략이 많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반대하는 의사인데, 보통 한국에서는 침략이 많이 당했다 하는데 나는 아주 반대로 아주 180도 다르게 좀 해석합니다. 우물파의 개구리로 보는 입장인데, 네 번째, 또 이것은 앞으로 하나씩 유튜브를 좀 준비하려고. 네 번째,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을 안 해줬다는 거. 그만큼 한국이 평화스러운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 압록강. 압록강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국경 경계선으로 제일 오래됐다고, 1000년 됐다고 좀 주장하는데, 다른 나라에 국경으로 1000년 가는 거 없습니다.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900년 하는 자리가 있는데 1000년 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왕릉을 도굴을 안 했다는 거. 나는 이거 고고학자로부터 배웠는데, 우리 경주 갈 때는 이 왕릉을 언제쯤 도굴했습니까? 질문했어요. 난 놀랐습니다. 저 도굴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놀랐어요. 안 해요. 저 도굴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다른 나라는 도굴 안 하는 무덤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다. 그러니까 평화스럽다 하는 중국가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한국의 문화가 선비 문화입니다. 비교한다면은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는 아닙니다. 문신의 정신이에요. 무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평화스럽고 안정한 사회가 한 중국가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왕조가 언제까지나 문신의 관리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무신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나라는 내시도 중국의 내시는 관리하는 거예요. 왕 대신에.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문신이 어디까지나 권리, 힘이 있었다고 좀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는 조금 여러분 여태까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것은 나쁜 점이지만 나쁜 점으로 아주 한국의 사회가 안정했다는 것은 중국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노비제도. 한국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비제도가 제일 오래 가는 나라입니다. 한 1000년, 1500년이나 노비제도가 깨짐없이 계속 노비의 후손은 노비다. 노비의 후손은 노비다. 신라의 노비의 후손은 고려 노비다. 고려 노비의 후손은 조선의 노비다. 그러니까 노비 제도가 제일 오래 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으로 제가 한국의 안정성이 아주 특수하다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비 제도도 하나 준비할 것이고, 마지막 열 번째는 성씨. 한국에는 김씨가 21%예요. 일본의 제일 흔한 성은 뭐죠? 사이토는 몇 %예요? 1.5%예요. 미국의 제일 흔한 성은 뭐예요? 스미스는 몇 점이에요? 1.5%예요. 한국에 21% 되는 것은 또 김씨인데, 김씨는 옛날 가야하고 신라의 왕가입니다. 그 왕가가 계속 했다는 것은 깨짐없이 오래 갔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김씨가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하나 유튜브 했는데, 그거 강조했는데, 몇 사람은 아니 노비 제도, 노비 때문에, 노비는 이름 없이 성 없이 김씨로 했는데, 그래도 그거 사실이에요. 그래도 21%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노비 제도, 노비는 이름을 성을 바꾸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왕가들 계속 유지했다는 것은 중국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인데 이 10개 하나이라도 아이고 한국에 평화스럽다, 안정한 나라다 할 수가 있는데, 근데 10개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은 아니라 할 사람이 있을 건데 뭐 사소한 문제, 뭐 짐작이 더 많다, 노비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10개는 아주 큰 중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순서에 우리 첫 번째 왕조가 길다고 오래 갔다고 좀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물파괴 개구리 연구소로서 마크 피터슨 교수 좀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